안녕하세요. 이번 나만의 AI 비서 BXG 마이봇으로 업무 생산성도 업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인포유앤컴퍼니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을 담당하고 있는 서성혁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X를 통한 업무 변화, 나만의 AI 비서 BXG 마이봇 소개, 시나리오 기반으로 BXG 마이봇 활용 기능 소개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챗봇을 적용하면 좋을지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인포유앤컴퍼니가 그러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인포유앤컴퍼니는 최근 AI 기술과 다양한 고객과의 구축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쉽고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AI 비서 솔루션인 BXG 마이봇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포유앤컴퍼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AI,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희 고객들의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설계부터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BXG 봇에 대한 네이밍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IP 제품의 고유 브랜드인 브레인의 B, 익스퍼트의 X, GPT의 G가 합쳐진 이름으로 GPT를 활용한 저희 브레인 솔루션을 통해 저희의 고객분들을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봇은 BXG의 가장 최근 출시 버전으로 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필요에 맞게 개인화된 AI 챗봇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버전입니다. BXG 마이봇 장점 4가지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화된 업무 지원입니다. 개인의 업무 스타일과 니즈에 맞게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손쉬운 데이터 활용입니다. 엑셀, PPT, PDF 등 다양한 보유하고 계신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하여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보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AI 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빠르고 간편한 도입입니다. 즉시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며 구축형 또는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기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BXG는 GPT-4, GPT-4 미니, 달리 중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본 모델 내의 검색, 웹 검색,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하여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자연을 통해 처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AI 챗은 나만의 맞춤형 AI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 등 다양한 필요한 문서를 미리 업로드하여 AI가 답변해야 될 내용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역할을 부여하거나 개인화할 수 있으며 자연어로 입력된 명령을 바탕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BXG 마이봇은 기업 AI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로그 관리, 권한 관리, 빌링 관리 등 다양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리 기능들은 이어지는 세션에서 실제 화면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화면 및 데모를 통해 BXG 마이봇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화면 및 데모를 통해 BXG 마이봇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BXG 마이봇의 기본 화면입니다. GPT와 동일하게 일반 질의에 대한 대화창을 제공하며 보 미니,
GPT-4, 달리 등 모델에 대한 선택 기능, 그리고 기본 검색,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에 대한 선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는 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과정을 지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 버튼이 생기고 내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자연어를 통해 다양한 분석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간단한 문서 분석 과정을 진행해 볼까요? 저희 회사 인사 규정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관련 규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니 프롬프트 입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생성되고 있네요.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 원본 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차 휴가의 정의부터 연차 휴가의 사용,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지까지 다양한 규정들이 해당 문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생성되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소스에서 답변을 생성했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원본 문서에서는 각 항으로 분산되어 있던 연차 휴가의 생성, 사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에 요약되어 정리되어 답변이 생성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나리오 기반 데모 세션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과거 질의 기록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질의들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질의하셨던 내역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 질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은 조직 내의 공유된 AI 챗들입니다. 개개인의 마이 AI 챗을 통해 생성된 내용 중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각 개인들은 마이 AI 챗을 통해 개인화된 AI 챗을 생성하고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네, 저희 함께 간단한 도우미 봇을 만들어 볼까요? 네, 기존에 작성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종원과 같이 대답하는 AI 챗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이름은 백도우미봇이라고 줄 거고요. 설명도 백도우미봇으로 주겠습니다. 네, 역할 간단하게 너는 백종원 도우미봇이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모든 문장을 뭐뭐 해주와 같이 대답해라고 주고요. 예시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백도우미봇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볼까요? 너는 누구니?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역할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전혀 백종원 같이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마이 AI 챗을 통하여 사전에 역할, 지시사항, 예시 등을 지정하여 개인화된 AI 챗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검색봇, 규정봇, 요약봇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BXG 마이봇이 실제 기업의 여러 업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시나리오 바탕으로 BXG 마이봇이 여러분의 업무에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케이스는 이력서 검토 프로세스입니다. 네, 우선 검토할 이력서들을 먼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 이력서들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명의 채용을 위해 수많은 이력서를 접수받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경험, 자격증, 스킬셋을 가진 채용자를 추려내기 위해 그 많은 이력서를 읽고 체크하고 분류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회사 내부적으로 하나의 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또는 수시로 면접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이력서를 읽고 개인별 질문을 작성하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 굉장히 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BXG 마이봇을 통해 힘들었던 이력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얼마나 생산성 있게 변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적의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저희 회사의 시각화 개발자를 채용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채용할 롤에 맞춰서 각 지원자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채용 대상은 시각화 개발자야. 시각화 개발자에 필요한 역량을 검토해 보고 각 지원자별로 시각화 개발자에 적합한 경력 또는 이력을 찾아줘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화 개발자라는 채용 직무만 명시했지 요건사항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LLM이 스스로 판단해서 시각화 개발자에 필요한 요건사항을 정리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생성되고 있네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들을 조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LM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시각화 개발자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였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역량, 그리고 라이브러리, 도구에 대한 사용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 도구에 대한 경력까지, 네,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위한 항목들을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자별로 위에서 리스트업한 역량들이 지원자들이 해당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자별로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들을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는 누가 있을까? 네, 질문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원자별로 클라우드 관련된 경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클라우드는 대부분 다 AWS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저희는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척준경 지원자는 AWS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분석 교육을 들었고요. 이순신 지원자는 프로젝트에서 EC2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환경 서버 개발을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황진희 지원자 역시도 EC2 그리고 RDS 데이터베이스 사용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스킬셋 관련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BI 툴은 파워BI로 파워BI에 대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BI 관련된 제가 타자가 조금 느리네요. 경험을 가진 지원자는 누가 있어? 네, 아쉽게도 파워BI 관련된 경험을 가진 지원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역량, 스킬셋 관련된 질문을 했으니 이번에는 인성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는 프로젝트 산업이어서 조직 융화력이나 적응력을 중요하게 봐. 네, 이번에는 조금 내용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관점에서의 지원자들을 평가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부분 중에서 인성 관련된 사항이니 아마도 자기소개의 내용들 기반으로 내용이 도출이 되겠죠? 네,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네, 각 지원자별로 조직 단합력 관련된 경험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팀장으로서 팀을 리드한 척준경 지원자의 경험이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하다 보면 각 지원자들별로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또는 동호회 활동, 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조직 경험들을 하였고
또 조직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사실 가장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는 지원자별 맞춤 질문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역량, 인재상, 스킬셋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개인의 이력서 경험을 찾아서 질문을 만드는 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검토했던 위에서 보셨던 항목들을 바탕으로 각 지원자별 면접 질문 항목들을 생성해 줘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체크하였던 항목이 시각화 개발자로서의 역량, 클라우드 경험, 파워 BI 경험, 조직 융화력이었죠.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맞춰서 경험자의 이력들을 토대로 맞춤 질문들을 생성해 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지원자별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에서의 경험, 스킬셋 관련된 질문, 그리고 조직 관련들에 대한 질문들이 각 지원자별로 맞춤 질문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했던 질문 산출이 지금처럼 손쉽게 도출되는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면접 과정에서 모든 면접 질문들을 해당 바탕으로 초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채용의 마지막 단계인 채용을 위해 적합한 추천 인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인포유 시각화 개발자 포지션에 적합한 상위 3명을 제안해줘라고 한번 질문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LLM의 추천을 근거로 채용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현재 제가 진행했던 면접들의 고득점자는 대부분 LLM 추천자와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확인했던 항목들 기준으로 적합한 인원을 추천해 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잡 디스크립션을 채용 부서에서 받으나 서류상으로 적합한 스킬셋을 가졌는지 검토하기 어렵고 면접을 진행하는 사람은 바쁜 업무 중에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 질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보셨던 과정을 통해 채용 업무가 어떻게 생산적인 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들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보 검색 과정에서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부가적인 정보를 첨부하기 위해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검색들 많이 하실 겁니다. 해당 검색들은 때로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관련 기사의 경우 매일 홍보 담당자분들이 새벽같이 출근하셔서 기사를 검색하고 요약하고 파일에 정리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해당 과정들이 BXG 마이봇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저희 회사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포유앤컴퍼니의 최근 기사에 대해 알려줘라고 채팅창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사가 검색되네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따로 웹 검색해줘라고 하지 않아도 모델 내에서가 아닌 웹 검색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 보이는 BXG 마이봇 관련된 기사도 보이네요. 저기 BXG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어워즈에서 데이터 인 AI 탑 솔루션 파트너상을 수상했다는 좋은 소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어서 BXG 마이봇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BXG 마이봇의 오토가 발생했네요. 네. 마이봇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줄래라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BXG 마이봇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자연을 통해 일반 지리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조금 더 해당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y AI 챗을 선택하시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사 검색 AI 챗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 챗에 제가 사용할 이미지 등록하는 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치를 도와주는 도우미 느낌인데 어떻게 귀여우신가요? 네, 사실 이 이미지도 다리를 통해서 제가 생성한 캐릭터입니다. 기사 검색을 해주는 어시스턴트 AI를 만들 거야. 해당 AI에 사용될 캐릭터를 그려줘. 네, 업무에 도와주는 도우미 느낌이 나도록 그려주고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면 좋겠어 라고 줬는데 어떻게 잘 표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네, 서치창을 통해서 검색 도우미의 느낌을 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과정들을 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이름은 인포유 기사 검색 AI 챗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인포유 관련 기사 검색이라고 적고요. 네, 역할은 너는 인포유 앤 컴퍼니의 마케팅 담당자야.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조금 기간을 주고요. 네, 그리고 구조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 기사 일자, 제목, 내용, 링크들로 정리해서 알려줘. 그리고 내용이 아까 너무 짧았기 때문에 조금 내용 길이에 대한 지침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400자 정도로 요약되면 좋겠어. 네, 주요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해줘. 그리고 퓨샷 형태로 조금은 기사에 대한 예시 화면들을 주도록, 예시 결과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예시는 인포앤컴퍼니 관련 기사를 알려줘라고 적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기사 검색 AI 챗으로 입력해서 지금처럼 예시를 클릭만 하여도 저희 회사 관련된 최근 한 달의 기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함께 보셨던 지침 프롬프트를 통해 조금 구조화하니까 아까 일반 질의를 하였을 때보다는 구조적으로 훨씬 좋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BXG 마이봇 기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네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문사, 기사 일자, 그리고 400자 형태의 요약, 링크까지 보기 좋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관련된 기사는 아니지만 연관된 링크들도 제공해 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평소 업무 관련하여 검색을 하실 대상들을 My AI 프롬프트에만 잘 작성해 놓으시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매번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업무 특성상 GPT의 업데이트, 경쟁사의 뉴스 등에 대한 My AI를 많이 만들어서 매일 출근하자마자 해당 My AI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y AI를 통해 반복적인 정보 획득 과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BXG 마이봇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케이스들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실무에서 많이들 하시는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획부서 또는 관리부서 담당자분들이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실적 보고서 작성을 위해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보통 보시는 샘플처럼 취합 템플릿을 정하고 각 채널별 또는 사업부별
제품별 담당자에게 보내 해당 내용을 받고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하시죠. 하지만 늘 오타가 발생해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서 정제하고 분석을 위해서 재그룹핑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 데이터는 캐글에서 다운받은 비디오 게임 매출 정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르별로 파일이 나뉘어져 있고, 네. 해당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르의 공백값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연도에는 연도가 빈 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정합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 과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파일, 하나의 시트로 만들어줘. 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앞에서 확인하셨던 내용들을 차례차례 프롬프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르열에 저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액션이란 장르 값에 앞뒤로 공백값이 있는 것들을 확인하셨는데요. 네, 장르열에 공백값을 포함한 유사한 값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은 하나의 값으로 통일해줘 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어 행에서 보시면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정보가 없는 행은 삭제해줘 라고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되면 저희가 현재 화면에서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다 되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켜 볼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줬던 프롬프트들이 문서를 취합받고 전처리하시는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작업들을 자연어로 차례차례 서술해 준 것 뿐입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파일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도에 현재 공백값이 없는 것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모든 장르의 데이터들이 하나의 파일에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의 공백값에 데이터가 없어졌죠. 네, 자연어로 처리를 준 것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파일을 통합하고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손쉽게 진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조금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장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르를 조금 통합하는 과정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장르를 하나의 그룹핑하는 과정들을 진행해 볼게요. 네, 장르에서 전략과 시뮬레이션은 전략 시뮬레이션, 네, 액션과 슈터는 합쳐서 슈팅 액션으로 분류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눈썰미 좋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르 값이 영어로 입력되어 있죠. 근데 제가 프롬프트는 한국어로 했습니다. 한번 해당 내용들이 처리되는지를 저희가 결과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슈팅 액션, 전략 시뮬레이션. 제가 한국어로 프롬프트를 실행했지만 실제로 값은 컬럼의 규칙에 맞게 영어로 작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했으니까 이제 분석
추적을 하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보였던 매출 기준으로 조금 랭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서 네, 랭크열에 표시해줘라고 프롬프트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조금 장르 부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글로벌 매출 기준이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 이름은 글로벌 세일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언더바도 들어가 있네요. 네, 해당 열을 인식해서 랭킹을 잘 만들어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세일즈가 존재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지만 다시 글로벌 언더바 세일즈를 인식해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고 네,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랭크가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랭크를 생성해 줬지만 네, 정렬이 안 돼 있어서 잘 생성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함께 네, 정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크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줘 라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엑셀에서 하셔도 되지만 해당 작업들을 네, LLM과 함께 저희 BXG 마이봇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랭크가 정렬이 진행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숫자를 보시면 글로벌 세일즈 기준으로 랭킹이 잘 생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역별로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각 지역별로 매출 상위 3개씩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개씩 리스트를 뽑아줘. 네, 앞에 엑셀 기억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각 미국, 유럽, 일본별로 매출 컬럼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해당 내용 바탕으로 3개의 리스트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나열을 해주니까 저희가 조금 보기 어렵네요.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좋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칭찬 한 번을 해주고요. 좋아. 해당 내역을 표로 만들어줘. 네,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좋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실무에서 많이 하시는 반복적인 문서 취합 과정을 자동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이 과정을 일반 질의에서 보여드렸지만 위와 같은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MyAI에서 진행하시고 해당 내용들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차곡차곡 누적된다면 본인만의 결산 업무봇, 사업 계획봇 등 통해서 현재 하고 계신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창출된 시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더 많은 분석들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전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또는 기존 일상적인 업무의 효율화 관점에서 활용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업무를 기존보다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케이스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데이터는 캐글에서 다운받은 영국의 온라인 리테일 판매 정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인보이스 정보, 재고 정보, 설명, 수량, 인보이스 날짜, 프라이스 정보, 그리고 고객 정보가 있네요. 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여 재방문을 요청하는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들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알려줘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바로 지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들을 바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LLM이 스스로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들을 차례로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앞으로 AI와 함께 더 좋은 분석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네,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지 나오고 있네요. 네,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네, 인보이스 정보, 제품 정보들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판매 분석 정보, 네, 그리고 저희가 해볼 고객 분석, 그리고 시계열적인 분석, 마지막으로 제품 분석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위에서 나온 고객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고객 분석을 하고 싶어. 네, 오타가 났네요. 고객 분석을 하고 싶어. 고객의 유형을 나눠줘. 저희가 단순히 나누면 조금은 어떻게 분류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네, 알려주고 각 그룹별 특성을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네, 프롬프트를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고객 세분화나 고객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나 알고리즘이라든지 개발적인 언어 역량들이 요구되어 사실상은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을 통해 질의하는 것만으로도 고객 세분화 과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고객 분류하는 기준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계산을 진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인 구매 빈도, 네, 구매 금액, 최근 구매 시점 네, 기준으로 해당 고객을 분석했다는 것들을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고객 세그먼트 분석인 RFM 분석을 네, 진행한 거고 네, 아래쪽에 RFM 분석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RFM 세 가지 지표로서 네, 고객을 네, 다음 보시는 기준으로 네, 그룹핑 하였다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고 고객, 지금 여러 고객층이 있지만 당연하게도 최고 고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고객을 타겟팅해서 뭔가 마케팅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고객은 네, 평균적으로 최근 6.69일 이내 구매했고 네, 금액은 아마도 가장 높겠죠? 가장 높은 구매 금액을 보이는 층이네요. 그리고 충성 고객, 잠재 고객 등 네, 고객층들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저희 필요한 최고 고객에게 네, 재방문 요청을 진행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최고 고객에게 메일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타겟팅하는 과정들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69일 이내에 구매해야 했다고 하니까 저희는 한 5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5일 이상 방문 기간이 된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메일을 보내는 과정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고객 중 마지막 방문 후 네, 저희가 5일이라고 했으니까 5일 이상 된 네, 최고 고객 리스트를 알려줘라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최고 고객에 분류되었지만 마지막 방문 이후에 5일 이상 된 고객을 선별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BXG 마이봇이 알아서
이 고객들에게 재방문을 유도하라고 가이드를 주네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고객들에게 재방문을 요청하는 메일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업된 고객들에게 재방문을 요청하는 메일을 작성하고 싶어. 고객이기 때문에 친근하게 온화한 말투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재방문 메일 초안이 작성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케팅적으로 지식이나 재능이 없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빈약한 프롬프트와 빈약한 메일 초안이 작성되었지만 마케팅적인 도메인 지식을 가진 담당자분들께서 작성하신다면 좋은 내용의 메일들이 금방 작성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BXG 마이봇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코딩, 개발 언어에 대한 제약으로 하지 못했던 분석들이 얼마든지 자연을 통해서 분석 가능한 환경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에 필요한 것은 개발 언어, 함수, 라이브러리가 아닌 도메인 지식,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업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으며 저희 BXG 마이봇은 그러한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BXG 마이봇의 관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앞에서 같이 살펴보신 성능적인 부분, 활용성 부분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운영적인 부분, 관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셔야 할 겁니다. 저희 BXG 마이봇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고객들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리 기능들이 표준화하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 기능은 역할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별, 역할별, 목적별로 다양한 노드에 따라 역할을 생성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사용자 관리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 관리입니다. GPT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AI 기반 업무 전환을 위해서 GPT 플러스를 결제해서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지만 GPT는 우리 직원들의 사용량에 대한 분석 또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BXG 마이봇은 조직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로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별, 회사별, 좋아요, 싫어요 같이 다양한 조건을 통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로그 분석 마이 AI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다운받은 로그 파일을 업로드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선 일별로 한번 활동량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로 질문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별의 질문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자별로 총 질문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네요. 12일에 120개의 질문으로 가장 많은 질문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저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활동량이 많은 유저를 알려줘. 가장 활동량이 많은 유저는 보시는 유저이고 총 64개의 질문을 생성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면 사실은 토큰에 대한 관리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어떤 질문에 토큰이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질문에 가장 많은 토큰을 사용한 사용자를 알려주고 해당 질문을 요약해서 알려줘 라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유저가 가장 많은 토큰을 사용했고, 했던 질문들은 K 열풍과 고추장 소비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였네요. 아무래도 논문 정보라든지 웹 서칭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토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해당 질문에 사용한 토큰 정보가 없네요. 토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질문에 어느 정도의 토큰을 사용하였어? 총 4,318개의 토큰을 해당 질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고도하기 위한 운영 활동들을 계속 하실 텐데요. 이러한 개선 활동을 위해 중요한 피드백인 싫어요를 받은 질문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를 획득한 질문 리스트를 뽑아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싫어요가 체크된 사용자와 질문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싫어요를 획득한 각 질문 또는 사용자들에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적을 통해서 프롬프트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시스템 프롬프트를 수정한다든지 시스템 자체를 수정한다는 개선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신 것처럼 우리 조직 내 사용량, 활동성, 개선 사항을 위한 로그 정보를 저희 BXG는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셨을 텐데요. BXG 마이봇은 보셨던 바와 같이 개발적인 사항에 아무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로그 분석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드포인트 관리입니다. 앞으로 모델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 개발적인 코드 레벨에서 대응하기는 관리적인 소요가 너무 발생하게 됩니다. BXG 마이봇은 엔드포인트 관리를 통해서 엔드포인트의 정보 변경만으로도 새로운 모델을 손쉽게 조직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엔드포인트를 통한 연결은 GPT뿐만 아니고 클로드, 제미나이 등 대부분의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기능은 청구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AI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사항은 토큰에 대한 비용 부분이실 텐데요. BXG 마이봇은 이러한 토큰의 사용에 대한 사용량 분석을 제공합니다. 개별 사용자별로 인풋, 아웃풋, 전체적인 토큰에 대한 사용량 점유율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공동된 AI 어플리케이션 하에서 각 가족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별로 토큰 사용 비율에 대한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AI입니다. My AI에 대한 공유를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앞에서 보셨던 My AI들을 조직 내에서 공유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 아닌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BXG 마이봇의 주요 기능입니다. 엑셀을 잘하는 직원은 엑셀에 대한 마이봇을 만들어 공유하고 검색을 잘하는 직원은 검색에 대한 마이봇을 작성해서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 향상이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My AI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항목이 관리자의 공유 AI 항목에 반영되게 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든 기사 검색봇과 규정 검색봇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내제도, 사내제도 봇은 이미 요청 중이네요. 네. 그러면 관리자의 공유 AI로 가보시면, 방금 요청된 AI 항목들이 보입니다. 관리자가 해당 AI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은 조직 전체에 공유되며 다른 사용자들도 해당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홈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금처럼 AI 챗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승인한 저희 프롬프트 작성 안내봇, 기사 검색봇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AI 챗을 통해 개개인이 모든 영역에 능숙하지 않아도 조직의 AI 활용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시나리오에 보여드린 건 기사 검색 AI 챗이 공유되고 조직 내에 누구나가 지금처럼 방금 보신 것처럼 예시 질문을 클릭하기만 하면 기사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생산 업무 AI 챗, 채용 담당 AI 챗 등 다양한 AI 챗의 생성 및 공유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공유하면은 이제 다른 사용자들은 규정을 찾아보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사내 규정을 검색할 수 있는 봇이 만들어집니다. 방금처럼 외저 부모가 돌아가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질의만 알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해당 내용이 규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지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사내 규정을 검색할 수 있는 챗봇이 손쉽게 만들어집니다. 지금과 같이 규정뿐만 아니고 개별 업무 매뉴얼, 업무 절차서 등을 마이 AI로 만들어 공유하면은 별도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손쉽게 신입사원 또는 신규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AI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기반으로 BXG 마이봇이 업무의 어떤 효율성,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BXG는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업무 환경의 전환을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베니핏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전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보실 테스트 계정을 제공해드리며 사용자분들의 AI 성숙도 향상을 위해 질의를 잘 작성하고 BXG 마이봇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 기본 교육을 약 4시간 정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빠른 적용을 위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업무 최적화된 다양한 시나리오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및 환경을 GPT와 같은 퍼블릭 LLM 대비 약 50% 정도 절감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시며 빠르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도 지원이 되며 AI 모델이 업데이트됨에 따라 검토 및 적용 역시 함께 진행됩니다. BXG를 도입하길 희망하신다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도입 문의를 하시고 기존 애저를 사용 중인 고객이시라면 바로 설치가 진행되고 애저를 현재 미사용하고 계신 고객이시라면 애저 공급 계약을 동의하는 과정과 구독을 생성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설치가 됩니다. 이 모든 설치는 고객의 테넌트에서 프라이빗한 환경으로 설치가 되며 해당 과정은 모든 과정을 다 합쳐서 약 일주일 정도의 과정이 소요됩니다. 별도의 개발 과정 없이 빠르게 환경을 구축하며 적용 가능하십니다. 대표적인 퍼블릭 LLM인 GPT 플러스와 저희 BXG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플러스는 유저당 부가세를 제외하고 매월 $20에 약 27,000원의 라이센스가 발생하고요. 저희 BXG는 유저당 매월 7,000원의 금액이 라이센스 비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라이센스 자체에서 큰 금액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GPT는 SaaS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저희 BXG는 고객의 보안 환경을 구성하고 랜딩되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이 발생하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큰 비용의 경우 사용하시는 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현재 2000 유저 이상을 운영 중이신 저희 BXG 고객사들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라이센스와 인프라 비용을 합쳐서 GPT와 비교하였을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5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분석, 개인별 챗봇과 같은 기능들은 저희 GPT와 BXG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세스 제어, IP 필터 등 엔터프라이즈 보안은 저희 BXG만 제공되고요. 또한 경쟁사 정보, 특정 정보에 대한 제어 등 조직에 맞는 컨텐츠 필터 구성 역시 저희 BXG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또한 앞에서 설명드렸던 롤 관리, 조직의 사용자 로그 분석, MyAI 공유 같은 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 역시 저희 BXG에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BXG는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다 보니 AI 앱을 통한 마켓 환경인 GPTS와 같은 기능들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저희 BXG는 국내 제약그룹인 G사, 글로벌 IT 제공 기업인 D사에서 도입하셔서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며 조직 내 업무들을 AI 전환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며 사용자들을 늘려나가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두 고객분들 모두 사실 저희 BXG 도입 전에는 AI 활용을 위해서 GPT 플러스를 사내 유저분들께 유료로 결제한 후 사용하게 하고 계셨는데요. 늘어나는 유저에 따라서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 기업 데이터들이 보안적인 우려가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 BXG 마이봇의 합리적인 가격 모델과 무엇보다 빠른 적용성 부분을 확인하고 도입을 결정하셨으며 BXG 마이봇 도입 후에는 GPT 플러스의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 및 관리자의 중앙 통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진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QR코드 또는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시니 우측에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클릭을 통해 참여해주세요. 웨비나 내용은 설문조사에 기재해주신 메일로 발표자료 및 다시 보기 영상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유익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만큼 꼭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공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무료 컨설팅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무에 최적화된 스마트한 환경, 당신만의 비즈니스 AI 파트너 저희 BXG 마이봇을 경험해 보시길 권고드리며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입 또는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테스트 계정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메일 주소 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브로셔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소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